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절대 다수가 너나 할 것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 학생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망언을 내뱉은 김종민 의원 같은 사례도 있어서 국민들의 민주당을 향한 시선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소신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판사 출신인 아버지 금병원 변호사 밑에서 자라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엘리트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고 칼럼을 연재하다가 검찰청 내 압력으로 연재를 중단한 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한때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도 가깝게 지냈지만 이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안 전 대표와의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안 전 대표 등의 인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줄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당에 남았고 이후 20대 총선에서 강서구 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금태섭 의원이 최근 들어서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많은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금 의원은 그동안 여당에서 줄곧 밀어붙여왔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하 공수처에 대해서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금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권력개혁을 만드는 것이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여당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기 때문에 금 의원의 의견은 그저 소수 의견 정도로 취급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금 의원의 진가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발휘되었는데요. 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조 후보자가 비판받는 것은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 인사여서가 아니라 언행 불이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라는 말로 조 후보자를 추상같이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 의원은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은 조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가치를 지키며 사는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지금까지 말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것을 알고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조 후보자의 위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 의원은 후보자 주변에는 위법이 없다, 결정적 한방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조 후보자는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강남 좌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는 엉뚱한 답을 했다고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금 의원은 후보자는 개혁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로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거기서 깜짝 놀랐다. 거기서 개혁자가 왜 나오냐?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은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한다. 조 후보자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 후보자는 소셜 네트워크에 우리 편과 남의 편 편가르기를 하는데 편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큰 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민주당도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소수지만 금 의원처럼 소신을 가지고 아닌 것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에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금태섭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다닐 때 지도교수가 바로 조 후보자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사로운
연애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위원을 향해서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금위원의 휴대전화로 2,500건이 넘는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페이스북 계정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엑스맨이냐? 같은 댓글이 달렸고, 금위원의 사무실에도 이런 극렬 지지자들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금위원이 해당 행위, 즉 당에 해가 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과 함께 출당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는 금위원의 아들인 금준혁 씨가 지난 2월 출간한 금수저의 의경 일기라는 책을 거론하면서 금위원의 아들이 25개국을 넘게 여행했다고 돼 있는 부분을 트집 잡아 문제 삼는 사람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20대 초반에 25개국을 여행하고 책을 낸 아드님 때문에 상대적 바타감이 너무 크다고 금위원을 비꼬았는데요. 이런 걸 집단 관계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금태섭 의원을 겨냥해 저도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동양대에서 연수비를 받은 것에 대해 잘못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 의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며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다, 지금 조 후보자에게 25일간 쏟아진 수많은 공격과 비판, 5%의 허물과 95%의 허위사실과 공격 중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5%의 허물을 얘기해야 하나? 라고 반문하며 이미 무수히 많은 공격 속에서 그 5%가 500% 이상의 허물과 증오로 지어져 있는데 그걸 얘기해야 하나? 95%의 허위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진실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금위원이 잘못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도 금위원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날카롭게 검증하고 열린 마음으로 후보자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저효성 여부 판단은 다 들어보고 하겠다, 현재 그 어느 쪽에도 무게추를 두고 있지 않다며 조 후보자 낙마를 목적으로 한 비판이 아니었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비록 당문 때문에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못했지만 저는 금위원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금태섭 의원님 말대로 지금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단순히 조 후보자의 비리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다수의 높으신 분들이 다들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난 진짜 이유는 조 후보자는 겉으로는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온갖 올바른 소리로 개혁적 목소리를 내고서는 뒤에서는 여느 높으신 분들과 다름없이, 아니 훨씬 더 심하게 부정행위들을 일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이런 청년들의 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은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엔 금태섭 의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조 후보자보다는 금 의원이 훨씬 더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